강원도 깊은 계곡을 따라 굽이진 산길. 초여름의 숲은 촉촉하고 생기가 가득했지만 정희의 마음은 오랜만에 꺼내든 옛 사진처럼 조금은 낯설고 조심스러웠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보다 더 낯선 건 오랜 세월을 비껴 간 얼굴들이었다. 고등학교, 산악반 동창회. 40년 만의 만남이었다. 산장 앞에 도착하자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하나둘 반가운 손을 흔들었다. 다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몸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아 보였지만 눈빛만은 예전 그대로였다. 정희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그중 한 사람, 정희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단정한 등산복 차림에 짙은 선글라스를 낀 중후한 남자. 그가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정희는 본능처럼 눈을 피했다. 동국이었다. 고등학교 시절 늘 한 발짝 뒤에 있던 조용한 반장. 그리고 마음속에 접어두었던 첫사랑. 정희는 마음을 다잡으려 했다. 이 나이에 설렘이란 말이 어울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하지만 동국이 먼저 다가와 반갑게 웃으며 말을 걸었을 때 그녀는 그 웃음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잘 지냈냐고 묻는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옆에서 친구 미숙이 툭 치며 말했다. 동국이 요즘 등산만 하고 다닌다고, 은퇴하고 할 일 없다며 산에 사는 사람 다 됐다고 농을 던졌다. 정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산장에서는 간단한 환영 파티가 열렸다. 오랜만에 모인 얼굴들이 서로의 이름을 되뇌며 건배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정희는 자꾸만 동국의 시선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눈빛이었다. 한쪽 구석에 앉아 술잔을 들고 있던 미숙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잔을 입에 대며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그 눈빛 또 시작이네. 정희는 들은 채하지 않았다. 미숙의 말투에는 묘한 시기와 피로가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정희는 방으로 돌아가기 전 다시 한번 밖으로 나왔다. 산장 뒤편 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데크에서 혼자 서 있던 동국이 정희를 보고 다가왔다.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정희 씨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고요. 지금도 그때 모습 그대로네요.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떨렸다.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의 무심한 말투와 자식들의 바쁜 뒷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녀였다.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가 그때의 나를 기억해 준다는 말은 참으로 오랜만에 받아보는 위로 같았다. 멀리서 미숙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건 오래전부터 준비된 표정 같았다. 그렇게 첫날 밤은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작고 고요한 산장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감정의 문을 열게 될 줄은요. 이튿날 아침 안개가 가득 낀 산속은 고요했고 새소리만이 공기를 흔들었다. 정희는 혼자 산장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모처럼 느껴보는 산속의 고요함. 하지만 마음은 그와 달리 복잡했다. 전날 밤 동국의 말이 자꾸 떠올랐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심장이 너무 많이 움직였다.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동국이었다. 그는 말없이 옆자리에 앉아 똑같이 산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런 시간 오랜만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산 바라보는 거 참 좋아했었는데요. 정희는 웃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게요. 가끔 이런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동국은 작은 한숨을 쉬며 자신이 몇 해 전 퇴직 후 이곳 근처로 내려왔다는 말을 꺼냈다. 아내와는 별거 중이고 아이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 연락도 뜸하다고 했다. 외로움을 말하는 목소리였지만 자랑처럼 보이지도 초라하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의 말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의 절실함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자신에게도 놀랐다. 멀찍이 서 미숙이 그 둘을 바라보고 있었다. 산책 중인 척 나왔지만 그녀의 눈은 두 사람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 동국의 말투, 정희의 표정, 그 사소한 간격까지. 미숙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점심 식사 시간 모두가 모여 도시락을 나누던 중이었다. 동국이 정희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녀도 특별히 피하지 않았다. 동창들이 숟가락을 들며 웃고 떠드는 가운데 미숙은 일부러 들리게 말했다. 정희야, 너 옛날에 산악반 사진 아직도 갖고 있지? 그때 동국이랑 둘이 찍힌 거 잘 간직했지? 정희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웃으며 맞장구 쳤다. 응, 어디 박스 안에나 있겠지 뭐. 다들 예전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쯤이야 문제 없쇼. 하지만 동국의 시선이 조용히 정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선 과거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진하게 묻어났다. 정희는 숟가락을 들며 시선을 피했다. 그 시선이 계속되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내줄 것만 같았다. 식사 후 정희는 미숙과 따로 둘만의 산책을 나섰다. 바위 옆에 앉은 둘 사이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넌 아직도 그 사람 좋아하나 봐. 표정이 다 드러나더라. 근데 조심해. 그 사람 생각보다 깊은 사람 아니야. 정희는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바라봤다. 왜 그런 말을 해? 미숙아, 너 그 사람 예전에 좋아했었잖아. 미숙은 말없이 웃었다. 그 웃음엔 뭔가 닫혀있는 기분이 있었다. 사람 마음이 언제 멈추는 줄 알아? 다른 사람한테 빼앗겼다고 느껴질 때야. 그땐 끝나는 거야. 정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숙의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깊은 감정의 골처럼 느껴졌다. 동국과의 묘한 대화, 그리고 미숙의 냉소. 정희의 마음속엔 처음으로 이게 괜찮은 감정일까라는 의심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산장 한 구석에서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중얼거렸다. 나 다시 누군가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녀는 몰랐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빨리 돌아올 줄은요. 해가 뜨기 전 산장은 아직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 정희는 한밤중에 깨어난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바람막이를 걸치고 문 밖으로 나왔다. 새벽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며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조용히 다가왔다. 정희 씨, 아침 산행하세요. 그는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걸까? 동국은 작은 배낭을 메고 혼자 산을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고 잠시 후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함께 걷기 시작했다. 짧은 숨소리와 낙엽 밟는 소리만이 둘 사이를 메웠다. 어느새 두 사람은 산 중턱까지 올랐다. 동국이 앞서가다 멈추고 정희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긴 제가 자주 오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이곳에 오면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거든요. 정희는 풍경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마음 이해돼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지내도 가끔은 혼자이고 싶을 때 있죠. 동국은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말없이 나무 기둥에 앉았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요즘 정희 씨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 시절보다 지금이 더 진심인 것 같아요. 정희는 눈을 감았다. 설렘이라 하기엔 너무 늦고 망설임이라 하기엔 너무 깊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러나 동국은 그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가볍게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새벽 안개 속에서 누군가 있었다는 흔적은 없었다. 하지만 묘한 불안감이 정희의 가슴을 스쳐갔다. 산장을 내려와 다시 방으로 돌아온 정희는 조용히 문을 잠갔다. 스스로에게 묻고 싶었다. 방금 전에 그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그저 그리움이었을까? 아니면 후회 없는 선택을 향한 용기였을까? 오전이 되어 아침 식사가 시작되었고 산장 식당에 모인 동창들은 어제와 다름없는 얼굴로 웃고 떠들고 있었다. 정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동국은 별다른 말 없이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런데 식당 입구 쪽 게시판, 누군가 익명으로 붙인 사진 한 장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모두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거 정희 아니야? 옆에 동국 씨지. 사진 속에는 새벽 산행 중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흔들리긴 했지만 누구인지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정희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식사하던 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정희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조용히 퍼지는 기류, 그 속에 감춰진 수군거림. 동국이 일어나 사진을 떼어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정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엔 미안함보다 그 상황을 막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있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미숙의 눈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미숙은 손 안에 감춰진 오래된 폴더폰을 닫으며 가방 안에 조심스레 넣었다. 그 표정엔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다. 단지 오래된 마음의 빚을 갚는 듯한 무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산장 뒷마당의 바람이 예사롭지 않았다.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깃털처럼 가벼운 먼지들이 발밑에서 흩날렸다. 정희는 산장 뒤편 아무도 없는 벤치에 앉아 있었다. 사진 사건 이후 누구와도 시선을 맞추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표정은 너무도 익숙한 모양이었다. 안쓰러움, 연민 혹은 뒷말, 조용히 다가온 발자국 소리. 이번엔 미숙이었다. 그녀는 일부러 밝은 목소리를 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나도 보긴 봤는데 뭐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들 금방 잊어버려. 정희는 얼굴을 돌려 미숙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평소와 달랐고 어딘가 날카로운 경계가 묻어 있었다. 그거 내가 붙인 거야? 미숙은 당황하지 않았다. 마치 준비된 얼굴처럼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다. 아니라고도 그렇다고도 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늘 그래.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 다 가진 얼굴로 걷지. 그게 참 보기 싫었어. 정희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미숙의 말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인 감정의 고름이 터지는 소리였다. 너
동국 씨 좋아했었지. 미숙은 웃었다. 그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근데 그 사람은 늘 너만 봤어. 그게 나한테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알아? 정희는 말없이 입술을 다물었다. 더 이상 따질 말도 화낼 힘도 없었다. 너무 늦게 알아버린 감정의 무게는 화가 아닌 슬픔으로 무너졌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동국이었다. 그는 정희와 미숙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직감했는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정희 씨, 괜찮으세요?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우리 중 누구한테 진심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 전부 우연이라고 믿어요. 동국은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미숙을 한 번, 정희를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죄책감과 당혹스러움으로 얼룩져 있었다. 정희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착각했나 봅니다. 내 마음이 진짜라고 믿었던 게 그냥 외로움이었나 봐요. 동국은 급히 손을 뻗었지만 정희는 뒤돌아서며 말을 마쳤다. 당신은 그냥 잠깐의 따뜻함이 필요했던 거겠죠. 난 그 대상이었을 뿐이고요. 그녀는 자리를 떠났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남겨진 동국은 벤치에 앉았다. 머리를 감싸쥔 채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미숙은 그런 동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승리와 상처가 뒤섞인 감정,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마음이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조용히 짐을 쌌다. 낡은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려던 찰나 미숙이 문 앞을 막아섰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던 미숙이 먼저 말했다. 정희야, 미안하단 말은 안 할게. 왜냐면 이건 내가 내 그림자였던 내내 준비해온 일이니까. 정희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해해. 미숙아. 근데 이제부터는 나 아닌 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정희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다. 미숙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가슴 안쪽 어딘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울지 않았다. 그 순간 산장복도에 울려 퍼지는 조용한 발소리. 정희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을 등지고 있었다. 산장 앞 공터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다. 전날 밤의 소라는 이슬처럼 가라앉았지만 그 여운은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짐을 꾸리고 있었다. 입었던 옷을 반듯하게 개어넣고 화장품 파우치를 닫으며 마지막으로 손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 만큼 침착해 보였다. 서운함도 분노도 이제는 다 지쳐 있었다. 방문을 열자 마주한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고요했다. 손잡이를 한 번 더 꼭 쥐고 내려놓은 정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문을 나섰다. 산장 밖 어제는 그토록 반가웠던 얼굴들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입구로 걸어갔다. 그 순간 뒤편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동국이었다. 숨이 차오른 듯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셔츠 단추는 하나 풀려 있었다. 그는 멈춰 서며 말했다. 정희 씨, 가지 마세요. 이대로 떠나면 난 아무 말도 못한 채 후회만 남습니다. 정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마음의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만하세요. 우린 서로를 모르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로를 너무 많이 알아버렸고요. 동국은 다가오려 했다. 하지만 정희는 뒷걸음질 치며 한 발 물러섰다. 그 거리만큼 그녀의 마음도 멀어져 있었다. 정희 씨, 내가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마음이 움직였던 건 진심이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진심이 항상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그녀는 이 나이쯤 되어 알게 되었다. 그 마음이 고마워요. 근데 전 이제 그런 감정보다 제 자신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 순간 산장 뒤편에서 미숙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정희에게 다가와 봉투를 건넸다. 어제 당신이 두고 간 사진이에요. 산악반 시절 우리 찍은 거. 찢으려다 그냥 돌려주기로 했어요. 정희는 봉투를 받아 들여다보았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 풋풋한 얼굴들이 한 줄로 서 있고 가장자리에 자신과 동국이 나란히 웃고 있었다. 그 미소 속엔 아직 세상에 실망하기 전의 순수함이 있었다. 미숙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정리를 했나 봐. 너만 아니었으면 나도 그냥 친구로 남을 수 있었을 텐데. 정희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나이쯤 되면 용서도 선택이 아니라 체념이라는 말 이제야 알겠어요. 그래도 미숙 씨, 당신이 제 친구였다는 건 잊지 않을 겁니다. 버스가 도착했다. 조용히 멈춘 차 안에서 기사가 문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산장을 둘러보았다. 함께 웃었던 시간들, 흔들리는 눈빛, 오해와 후회가 얽혔던 그 공간은 더 이상 편안한 곳이 아니었다. 이제는 지나간 계절 같은 곳이었다. 차에 올라타며 창밖을 바라보던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는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이네요.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산길을 따라 천천히 굽이 돌며 뒤편 산장이 점점 멀어졌다. 거긴 아직도 햇살이 비추고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이 이별이 누군가에겐 또 다른 시작이 될 줄은요. 버스가 산을 내려와 평지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조용히 눈을 떴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신호등은 차갑게 깜빡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리 급하지 않았다. 무언가를 내려놓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직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무너지지 않은 자신이 남아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정희는 며칠간 집 안에 머물렀다. 텔레비전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냉장고 안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 정막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을 정리했다. 옷장을 정리하며 낡은 등산복을 접고 화장대 서랍에서 먼지가 쌓인 오래된 립스틱을 꺼냈다. 그 색은 한때 그녀가 자주 바르던 것이었다. 어느 날 정희는 작은 공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예전 산악반 활동 당시 적어두었던 등산 일정과 시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적힌 한 줄. 산은 멀리 있을수록 오르고 싶어진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산을 오르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엔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걸음이었다. 며칠 후 정희는 근처 구청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등산 모임에 참가했다. 모임에는 그녀 또래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대부분 처음 본 얼굴들이었다. 어색한 첫인사를 나누던 중 한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처음 오신 분 같네요. 혼자 오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번엔 저를 만나러 왔어요. 혼자이긴 하지만 마음은 덜 외롭습니다. 그 남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함께 걷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그녀는 중간에 멈추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땀, 거칠어진 숨소리, 그리고 뺨을 스치는 바람까지 모두 선명하게 다가왔다. 산 중턱에 도착하자 정희는 배낭에서 물병을 꺼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은 어제의 산장에서도 그 전의 가정에서도 본 적 없는 맑음이었다. 혼자인 줄 알았던 시간들이 사실은 자신을 다시 만나는 과정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엽서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산악회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인쇄된 엽서였다. 사진 속 자신과 동국은 나란히 서 있었다. 어깨는 닿지 않았지만 미묘한 거리 속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엽서 뒷면에 한 줄을 적었다. 이젠 그리움보다 평온을 선택합니다. 정희는 그 엽서를 작은 액자에 넣어 책상 위에 세웠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빌딩 사이로 스며드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일요일 아침 정희는 일찍 눈을 떴다. 휴대폰 알람도 누가 깨운 것도 아니었다.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유독 선명하게 들리던 날이었다. 침대 옆에 놓아둔 등산화를 바라보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오늘은 정해진 모임이 있는 날도 누군가와 약속한 산행도 아니었다. 그저 걷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짐을 챙겼다. 따뜻한 물 한 병, 간단한 과일 몇 개, 그리고 공책 한 권. 가방은 가볍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서울 근교의 한 산자락. 평소엔 관심 없이 지나쳤던 입구였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게 보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등산로를 따라 오르며 그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길 옆에 피어있는 들꽃,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모든 것이 반가웠다. 정희는 가만히 생각했다. 자신이 그토록 타인의 시선과 감정에 지쳐 있었음을. 그리고 이제야 처음으로 타인의 동의 없이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음을. 중턱 쉼터에 도착하자 벤치에 한 노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로 말은 없었지만 물병을 번갈아 나눠 마시고 있었다. 정희는 그 옆 벤치에 앉으며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긴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의 침묵이 이토록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잠시 후 그녀 옆에 낯선 여성이 앉았다. 짧은 숨을 고르며 물을 마시던 그 여성이 말을 걸었다. 혼자 오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요즘은 혼자 다니는 게 편해요. 사람도 좋지만 나 자신도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그 여성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아,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이 나이쯤 되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다시 배워야겠더라고요. 정희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 다시 길을 올랐다. 말없이 걷는 사이 정희는 마음속에 조용히 무언가가 정리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상처의 치유가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걸어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산 정상에 다다른 정희는 배낭을 내려놓고 가져온 공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동안 써두었던 짧은 문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공책 맨 마지막 페이지에 조용히 한 문장을 적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길을 걷겠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뒤돌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리막길은 천천히 걸었다. 바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발을 내디디며 지난날의 기억들을 하나씩 흘려보냈다. 억지로 지우거나 잊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보내주었다. 산 아래에 도착한 그녀는 숨을 고르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고 햇빛이 다시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은 여느 날과 같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정희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 괜찮습니다. 이젠 정말 괜찮습니다. 늦은 오후 정희는 집에 돌아왔다. 고요한 거실엔 따뜻한 햇살이 비스듬히 들이치고 있었고 벽시계는 무심하게 째깍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배낭을 풀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다. 산에서 돌아온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웠다. 책상 위에는 지난번 정리해두었던 사진 엽서가 아직 그대로 놓여 있었다. 산악반 동창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 속에는 웃고 있는 옛 친구들, 그리고 한때 마음을 흔들었던 사람의 얼굴도 있었다. 정희는 그 엽서를 천천히 들었다. 뒷면엔 아직 아무 글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펜을 들고 몇 번이고 멈칫거리다 결국 짧은 한 문장을 적었다. 언젠가 다시 같은 산에서 웃을 수 있기를. 그 문장을 쓰고 난 후 그녀는 오랜 시간 그 엽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창틀 위에 세워두었다. 그것은 편지가 아니라 기억을 향한 인사였다.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되는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엽서였다. 주방으로 걸어가 물을 끓이고 차를 우려내는 동안 그녀는 라디오를 켰다. 오래된 팝송이 흘러나왔고 그 멜로디는 묘하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인생이란 어쩌면 그런 곡 하나처럼 흘러가다 어느 순간 문득 마음에 스며드는 것일지도 몰랐다. 차를 들고 다시 소파에 앉은 정희는 커튼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노을이 번지고 있었고 어둠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창을 타고 들어오고 있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도 이해받고 싶은 절실함도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나와 손잡고 살아보겠습니다. 그 순간 문득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엔 미숙이라는 이름이 떴다. 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화면을 밀어 통화를 받았다. 오랜 침묵 끝에 미숙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 지냈어?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응, 생각보다 많이 괜찮아졌어. 너는? 미숙은 대답 대신 짧게 웃었다. 그리고 또다시 침묵. 그러나 그 침묵은 예전처럼 날이 서 있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상처가 있었지만 적어도 증오는 없었다. 그날 밤 정희는 창문을 열었다. 산에서 불어오던 바람과는 다르지만 도심 속 바람도 그 나름의 온도를 품고 있었다. 정희는 엽서를 한 번 더 바라보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디에 있든 나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그리고 긴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오늘은 더 이상 과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내일을 향한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삶엔 더 이상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리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